사업 시작하고 2, 3년쯤에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 하면 어김없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무사님, 차 살 때 리스가 좋아요? 렌트가 좋아요? 아니면 그냥 할부가 좋나요? 리스가 비용 처리에 무조건 유리하다던데. 이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논쟁을 세무사의 관점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진료실 박 세무주치 로텍스 박준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어떤 방식이 세금 처리에 더 유리한가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모든 지출금액 전부 다 사업상 경비로 인정을 받고 싶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4가지 모두 세법상 비용 처리 한도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차량은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혹은 택시 같은 영업용 차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쉽게 차 타고 뽐낼 수 있는 그런 세단과 9인승 미만 SUV 같은 차량이 주요 설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차량들 한 대당 비용 처리 한도는 연 1,500만 원을 알고 계실 텐데요. 자세히 뜯어보면 차량 자체의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와 기타 비용 명목으로 분류되는 주유비, 보험료, 수리비 같은 유지비 형태로 연 700만 원 한도로 구성되어 있죠. 만약 감가상각비와 기타 비용의 합계가 1,500만 원이 넘어간다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를 작성해야지만 차량에 대해서 경비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한도에 넘지 않기 때문에 운행일지 없이도 깔끔하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기타 비용 명목에 있는 유지 비용으로 700만 원 넘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세법상 한도 검토할 때는 감가상각비 800 한도 개념이 중요한데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시불 할부는 구매 시점에 소유권이 우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한 장으로 저희가 재무상태표 자산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5년 동안 나눠서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했다면 연 800만 원씩 비용 처리가 되니 딱 한도만큼 비용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리스나 렌트는 소유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빌리는 개념이라서 매달 이용료를 내는 거죠.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 이용료 중 일정 퍼센테이지를 감가상각처럼 환산을 해봅니다. 이걸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리스 같은 경우에는 매달 이용료의 93%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봐서 800만 원 검토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1년 이용료가 1,000만 원이라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93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80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130만 원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렌트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환산합니다. 마찬가지로 1년 이용료가 1,000만 원이라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700만 원으로 환산돼서 800 한도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전액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렌트가 좋은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옵션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차라면 리스보다 렌트가 일반적으로 더 비싸거든요. 그 이유는 렌트에는 보험, 자동차세 등 부대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매년 800만 원 한도 검토를 하긴 하는데요. 한도 초과되는 금액들이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6년 차부터 꺼내서 매년 800만 원 한도로 비용 처리를 넣어줍니다. 즉 아까 리스에서 130만 원 인정하는 금액이 있었죠. 이 금액이 영영 인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6년 차 이후부터 혹은 차량을 매각할 때, 반납할 때 정산액과 비교해서 한도 초과되는 금액을 끌어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2억 정도 되는 비싼 차여도 오래 탄다면 결국 전액 비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물론 25년 타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중에 출퇴근용으로도 괜찮냐, 스포츠카여도 괜찮냐 여쭈어 보시는데, 네, 됩니다. 출퇴근도 당연히 업무의 연장이고 차종에 대한 세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면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또 세무사님, 차 몇 대까지 비용 처리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이것도 세법상 대수 제한은 없거든요. 하지만 직원 3명인데 차는 4대이다 하긴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규모에 따라서 적절히 있어야 하고, 보통 제가 봤을 때 10인 정도 되는 사업장이면 2대에서 3대 정도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차량 한 대만 있으면 그냥 한도 안에서 비용 처리하면 되는데, 차량 2대 이상이라면 한 대를 제한 나머지 2대째 차량부터는 자동차 보험의 보장 범위를 임직원 전용으로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차량이 여러 대 있는데 임직원 전용 특약보험을 모르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꼭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세금 말고 구매 방식에는 세세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현금으로 일시 구매하거나 할부 구매하는 방법은 자산으로 잡혀서 청약이나 지원금 산정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내 차량이기 때문에 중고차로 매각할 때 시세 감가상각이 신경 쓰입니다. 어찌저찌 잘 팔더라도 사업과 관련해서 썼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행도 해야 되고 얼마 받고 팔았는지에 따라서 처분 이익으로 보아 세금이 올라갑니다. 결국 비용 처리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또 과세 진료를 메인으로 하는 원장님이시라면 이 차량을 팔 때 부가세 10%도 무조건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가입자이시라면 건강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단점만 있는 것 같은데 장점은 아무래도 리스 렌트보다는 사업비 등을 안 떼기 때문에 실제 구매 시 지출하는 금액이 작습니다. 두 번째, 리스인데요. 리스가 좋은 거는 중고차 감가 리스크를 내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좋고 또 초기에 큰 비용이 지출되지 않아서 좋습니다. 또 승계할 때는 렌트보다는 금액을 좀 더 저렴하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스로 진행하면 부채로 잡히는데 나중에 신용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자 할 때는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렌트보다는 이용료가 싼 대신 보험 가입을 직접 알아봐야 되는 귀찮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렌트는 리스와 마찬가지로 중고차 감가 리스크를 내가 부담하지 않고 초기 구매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점은 장점입니다. 하지만 리스보다는 이용료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따로 자동차 보험을 알아봐서 매년 갱신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또 리스처럼 부채로 잡히지도 않고 일시구매나 할부처럼 자산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이래저래 고려하면 비싸긴 해도 렌트가 좀 좋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단점은 하, 허, 호 간판이 주는 이 차 아니잖아의 이 느낌, 이 허들이 존재합니다. 자, 오늘 내용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시구매, 할부, 리스, 렌트 모두 세법상 비용 처리 한도는 똑같이 적용을 받고 한도가 초과되는 부분은 오래 타면 탈수록 전액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2대 이상이라면 보험의 보장 범위에 임직원 전용이 들어갔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금 말고 다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면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의 자금 상황이나 부채 등 여러 사정에 맞게 유리한 방식을 찾아 계약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세금을 지켜드리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